여러분,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적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요, 거의 3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기타 소득이 있어요. 책을 썼다든가 강연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강의를 했다든가 이렇게 기타 소득이 생길 경우에 바로 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1,500만 원을 받아도,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1,500만 원을 더 벌어도 이게 종합소득세 과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200만 원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기준이 바뀌었어요. 기타 소득에서요, 필요 경비 인정 비율이 80%에서 60%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1,500만 원을 받으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고요. 750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책을 써서 750만 원을 더 벌었으면, 그죠?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다른 데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해서 기타 소득 부수입이 7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또 주택 임대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임대 소득도요, 연간 2천만 원까지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대를 해주고 월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도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근로자이면서 750만 원의 부수입이 있던가,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소득을 받고 있던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이 30만 원 명에 육박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내는 금액도 이게 수십만 원에서요, 수백만 원이 넘을 경우도 있다 해서 종합소득세 날벼락이라고 합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수십만 원만 하더라도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부수입을 벌었다고 해서 그 부수입 버는데 사실 부자가 아니라 주수입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살림살이도 팍팍해지니까 어떻게 하든 뭔가를 해서 일을 해서 벌어서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사실은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온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주택 임대소득, 여기는 장난 아닙니다. 수백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자, 2016년 대비 한번 해볼게요.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548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는요 691만 명이에요. 691만 명. 그러면 3년 새에 26%나 증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3년 새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금이 더 많이 늘었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이처럼 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회사에 다닌 사람, 쉽게 말하면 급여소득자가 지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사람, 여기는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에요. 141만 명에서요 219만 명, 무려 55%나 늘었습니다. 와, 장난 아니죠.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요 또 새로운 세원을 개발했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종합소득세 쇼크이자 종합소득세 날벼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옛날에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 일을 해서 부수입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더 장난이 아닐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옛날에는 1,500만 원까지 괜찮았지만 지금은 750만 원만 부수입이 생겨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연 2천만 원이 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이 늘어났으니까 엄청 늘어났죠. 이거를 보면서 와 지금 세원이 줄어들고 기업이 박살이 나니까 법인세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세원 확보 차원에서 이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낮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80%에서 갑자기 60%로 낮추면 엄청나게 낮춘 거잖아요. 너무 많이 낮췄다는 거죠. 결국은요 여러분 어떤 식이든 정세가 될 거예요. 정세가. 세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부동산세만 하더라도요 공시지가 대비해서 계속 올리잖아요. 예, 1년에 5%씩 공시지가를 올리니까 그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종합소득세까지 지금 신고를 올해는요 종합소득세가 5월 말까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8월 말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물론 저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어제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요 세금도 장난 아닐 거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뚝 떨어진 겁니다. 예,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금이 또 올라간다는 거, 자꾸 세원을 개발한다는 거, 결국은 세금만 이제 많이 나가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월세나 전세에 대한 소득 계약도 의무로 신고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도 만약에 신고하게 되면 임대소득세가 또 그만큼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임대소득세가. 지금 사실은 월세 전세 의무신고제 같은 경우요.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신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월세하고 임대로 사는 전세로 사는 사람이요. 한 600만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 확정일자를 받는 사람이 10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500만 명은 사실상 확정일자 안 받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에게도 지금 부담이 그만큼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또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재정적자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세금을 안 올릴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식이든 올릴 텐데 세금을 어디에 올리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될 일 같습니다.